네, 안녕하세요. 실외개발자입니다. 요즘에 제가 메타에서 일을 하면서 제일 자주 보는 장면이 있는데 다들 고민하고 토론하는 주제가 하나로 모입니다. 이 AI가 일을 다 해주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는지, 이건 사실 실리콘밸리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지금 모두가 똑같이 하고 있는 고민이잖아요. 제가 이제 클로드를 쓰고 또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한지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메타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그랬지만 제 개인적인 업무 스타일이나 워크플로우 같은 거는 거의 통째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AI 시대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커리어 팁 같은 거를 몇 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개발자뿐만 아니라 뭐 모든 분들이 보시고 또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봤으니까 총 12 가지 마지막 팁까지 한번 빠르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팁은 AI를 마스터하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AI를 쓸 줄 알고 잘 쓰는 거는 그 차별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AI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디서 이게 갈리는가? AI를 잘 다루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이 회사에서도 사실 이 격차가 이미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그 차이가 심하지 않았어요. 다들 비슷하게 헤맸어요. 근데 요즘 회사 또 하는 일들을 보면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10 배, 20 배는 우습게 임팩트를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일하는 방식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생산성도 예전이랑 비슷하고요. 같은 도구를 쓰는데 결과가 정말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 팁은 같은 결인데요. 에이전틱 엔지니어가 되어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AI 쓰면 딸깍 한 번으로 다 되는데 왜 AI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지, 엔지니어링 같은 거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닌지.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에이전트를 이해하는 사람이 부리는 에이전트가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리는 에이전트랑 둘 중에 누구한테 일을 맡기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히려 에이전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뭔지를 더 제대로 이해하고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울 게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에이전트가 뭔지, 뭐 프롬프트가 뭔지, 컨텍스트가 뭔지, 하네스가 뭔지, 토큰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 에이전트한테 회사의 맥락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줘야지 되는지, 에이전트를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을 할지, 이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에이전트의 그런 기본 구조랑 설계까지요. 그래서 결국 이 시대의 경쟁력은 여기에 있다고, 또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팁은 "AI한테 물어라." 인데요. 이 AI를 학습에 잘 쓸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I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뭐를 더 잘해야 된다는 거냐. 근데 제가 회사에서 최근에 본 장면이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AI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다른 팀의 코드 베이스를 정말 순식간에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는 AI랑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코드 베이스를 이해하는 데 쓰는 거를 봤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두 엔지니어의 역량의 차이 아니냐, AI의 차이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AI는 이미 잡을 답을 잘 줬을 거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쪼금 다르게 봅니다. 이 에이전트를 잘 이해를 해야지 AI를 학습에도 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AI를 학습에 자주 활용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제 예를 한번 하나 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에이전트가 뱉는 긴 텍스트를 읽다 보면 오히려 이해가 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뇌에 과부하가 정말 쉽게 걸리는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시각화 이 visualize라는 스킬을 회사에서 자주 쓰는데 말 그대로 이 에이전트 아웃풋을 시각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 거죠. 결국 이것도 내가 얼마나 빨리 잘 학습하느냐가 결국 병목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병목을 줄이는 게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도표, 뭐 그래프, 뭐 인포그래픽, 뭐 인터랙티브한 HTML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 혹은 뭐 플로우 다이어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학습을 하면 이해도 훨씬 잘 되고 놓친 부분을 진짜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AI를 잘 쓰는 게 당연해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다면 이제는 반대로
AI에게 그럼 줄 수 없는 것들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팁은 AI가 어디서 실패하는지를 체득하라입니다. 이거는 AI의 실수를 하네스로 만들어라 라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보통 에이전트가 실수를 하거나 하면 안 될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는 이제 컨텍스트나 뭐 훅 같은 이렇게 하네스를 업데이트를 보통 하죠. 물론 이제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큰 그림이에요. 이 에이전트들이 실수하고 잘 못하는 패턴 자체를 보는 거를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에이전트를 많이 쓰는 사람, 에이전트를 다양하게 써본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에이전트가 잘하는 영역과 잘 못하는 영역을 몸으로 익힌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생산성이 정말 달라요. 저희 메타에서도 제가 클로드를 이렇게 빨리 다양하게 써보면서 팀에 이렇게 초기에 전파를 한 케이스였는데 그때 저는 이미 에이전트한테 뭘 시키면 잘 되는지 혹은 뭘 시키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되는지를 저는 이미 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저희 팀에 그 토큰을 제일 많이 쓴 엔지니어였거든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그냥 많이 써 보다 보니까 그런 감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모델이 새로 바뀌잖아요. 그럼 그 패턴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 클로드 코드 만든 이 보리스 철니가 되게 한 말 중에 유명한 게 모델이 바뀌면 프롬프트를 다 지우고 처음부터 돌려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프롬프트를 한번 다 지워 보는 거죠. 그리고 한번 처음부터 해 보는 거죠. 왜냐면 이 모델이 바뀌면 또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하네스를 오히려 더 가볍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많이 써 보면서 이 감을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팁은 "테이스트가 해저다."라는 건데 이 테이스트가 중요하다는 말 요즘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말로만 하고 정의는 이렇게 잘 못 내리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테이스트의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 테이스트는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 고객의 취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만드는 모든 일에는 고객이 있잖아요. 회사 내부 툴을 만들면 직원들이 고객이 되겠죠. 혹은 뭐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면 결국 그 제품을 사는 고객의 마음을 얻어서 팔기 위함이잖아요. 에이전트는 일은 잘할 수 있죠. 근데 그 마지막에 그 고객의 취향을 맞추는 거, 고객의 취향을 맞추는 거는 저는 아직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같이 일했던 경험이나 뭐 나눴던 작고 큰 대화나 그 고객의 뭐 개인적인 취향 같은 것들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 아주 정말 정말 중요한 디테일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꽤 문서에 많이 안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오히려 고객을 더 만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더 얘기하고 더 네트워크를 쌓는데 시간을 더 많이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더 많은 팁들을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섯 번째 팁은 "100% 준비되지 않았을 때 출시해라."라는 겁니다. 이 완벽해야만 배포를 하고 준비가 다 돼야지만 출시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을 때 출시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회사 보면 회사에서 잘 되는 이 내부 툴들을 제가 쭉 보다 보면 이 패턴이 있었는데 전부 다 완벽하지 않을 때 출시를 했다라는 거였어요. 이 물론 최소한의 프로덕션 그레이드는 통과를 해야 되겠죠. 제 말은 이 말입니다. 완성도를 70%를 목표를 하는 거랑 정확성을 70%를 목표로 하는 거는 다른 얘기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버튼 정렬이 안 맞거나 뭐 에러 메시지가 예쁘지 않거나 코드가 조금 지저분하다? 이런 건 사실 내보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빨리 출시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이렇게 사내 해커톤을 했어요. 제가 이제 3 명이서 팀을 꾸려서 저희 팀에 그 자동화 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솔직히 뭐 완벽하지 않았죠. 네. 근데 저희는 그냥 출시를 해서 저희 팀에서 한번 써 봤어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저희 팀에서 이제 다른 팀원들한테 또 연락이 한번 오고 어떻게 쓰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팀이랑 이렇게 협업해서 이거를 어떻게 그 팀에 접목할 수 있을지 지금 미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상태로 내놓으려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자, 일곱 번째 팁은 이 직급과 상관없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직급에 매여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였고, 실제로 예전에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맞았죠.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해야 됐었고, PM은 PM 일만 해야 됐었고, 개발자는 개발만 하게, 그렇게 직급이란 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다 책임이 다르고 해야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효율성 늘리는 거죠, 오히려 직급을 나눠 줌으로써 회사에서는. 근데 요즘 AI 시대에 저는 사실 직급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들 이렇게 플랫한 회사를 더 선호를 하잖아요. 저희 메타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PM이 요즘에는 개발을 하고 또 디자이너가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디자인을 또 하고 PM 일을 담당하는 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데, 내가 하다가 일을 못하게 되는 것들은 직급에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디자인에 막혔어. 그러면 더 이상 디자이너한테 가져가서 나를 언박 해달라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PM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도움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덟 번째 팁은 "팀에 얽매여 있지 마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직급에 상관없이 일을 해라랑 비슷한 결인데, 예전에는 이랬죠. 일을 하다가 다른 팀의 인프라 뭐 서포트가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그 팀의 티켓을 만들겠죠. 그리고 그 팀한테 이제 부탁을 하겠죠. "이 티켓 좀 봐 달라. 이 인프라 서포트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러면 그 팀이 그 팀 내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야 언제 서포트가 될지 저희가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최근에 해커톤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제 맡은 역할을 또 하면서 빌드를 하는 중에 인프라 서포트가 없어서 크래시가 나는 그런 잡이 있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그 팀한테 물어보고 부탁을 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해커톤에서는 이 스코핑을 이렇게밖에 못했다라고 하고 끝을 냈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거의 그렇게 끝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서포트 그냥 에이전트로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포트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배포까지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그 과정에서 그 팀의 리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의 리드가 제 PR을 리뷰를 했고요. 이게 좋은 선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주 뒤에 이 서포트, 제가 만든 이 인프라 서포트에 대해서 발표까지 지금 하게 됐어요. 그 스케줄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내 영역이란 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에이전트가 할 수 있으면 그게 제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출시를 하고 뭐 직급과 그런 팀의 경계도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속도로 그럼 뭘 할 거냐?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향해 일을 할지에 대해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팁은 "상위 1%가 되어라."입니다.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저는 모두가 1%를 목표로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가 되기 위해 요즘 고민하는 거를 한번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1%는 사실 제가 일부러 조금 높게 잡은 기준이에요. 사실 제 조직에 예를 들어서 조직에 100 명이 있다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100명 중에 1 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것도 이제 클로드를 이용을 하는데, 먼저 클로드를 이용해서 코칭 스킬을 만들어요. 저만의 코칭 스킬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 일뿐만 아니라 제 팀의 모든 일, 제 팀원들이 하는 모든 일, 나아가서 제 부서 전체 일을 한번 학습을 시키고 컨텍스트로 줘 봤어요. 그다음에 그 일들을 보고, '자, 내가 이 팀에서, 이 부서에서 1%가 되고 싶어. 그러려면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내가 지금 당장 풀어야 하는 문제들, 내가 집중해야 하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10개 정도를 후보를 뽑아서 알려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들을 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테크 리드랑 매니저랑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실제로 임팩트가 있는 일인지.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그렇게 한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클로드한테 모든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1%가 되도록, 혹은 1%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내가 나를 10x 엔지니어, 20x 엔지니어, 내가 10명, 내가 20명 엔지니어의 분량의 일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나한테 알려줘라고 가이드를 해달라고 말을 하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열 번째 팁은 문제를 해결해라입니다. 결국 이 AI를 쓰든 안 쓰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AI는 결국 도구일 뿐이에요. 그 목수한테 톱 대신에 전기톱을 지어준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도 사실 중요를 한 게 AI를 잘 쓰는 거랑 문제를 잘 푸는 거는 완전 별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AI를 잘 쓰면 내가 문제를 잘 풀게 되지 않을까.' 메타에서도 사실 AI를 많이 쓰라고 초반에는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임팩트를 내라고 합니다. 문제를 풀라고 해요. 사실 요즘 AX가 되게 핫하잖아요.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본질도 결국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AI를 써서 회사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게 저는 AX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나는 AI를 쓰려고 하고 있는지, 혹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째 팁은 좋은 사람을 만나라입니다. 요즘에 저는 사실 이 원오원, 그러니까 1대1로 얘기를 하고 미팅을 하는 거를 좀 자주 하고 있거든요. 이 1대1을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일에, 그리고 그 사람의 도메인 지식은 뭔지를 제가 요즘 사실 많이 물어봐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미팅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원오원 미팅이 끝나면 AI 미팅 노트가 제 메일로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일을 주는 거예요. 미팅 끝나고 AI 미팅 노트를 받으면 그 미팅 노트를 클로드한테 줘요. 그리고 제가 배울 점, 제 워크플로우에 녹여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당장 실행해 달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스킬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AI가 새로운 도구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도구기 때문에 AI를 잘 쓰는 사람이 뭐 지금 잘 써 봤자 얼마나 잘 쓰겠어요. 잘 쓰는 사람은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격차는 오늘이 가장 작습니다. 정말 정말 AI를 잘 쓰는 사람이랑 정말 못 쓰는 사람이랑의 격차는 오늘이 가장 그게 작아요, 그 폭이. 그래서 저는 AI를 잘 쓰는 사람을 지금 회사 안에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제 친구인 그 커리어커 알렉스도 사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제가 그 친구한테도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 팀에서도 또 팀 바깥에서도 막 찾아 가지고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워크플로우를 뭐 얘기를 못하면 그 사람의 뭐 그 사람이 올린 뭐 그 PR이나 올린 뭐 그런 포스트나 그런 것들을 봐요. 그 사람의 워크플로우를 제 걸로 만드는 연습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팁인데, 마지막 12번째 팁인데요. 워라밸을 지켜라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자는 시간이랑 이렇게 가족이랑 잠깐 보내고 또 아기 보고 또 아내랑 조금 밥 먹고 시간 보내고 하는 시간 빼고는 사실 거의 계속 얘랑 대화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 일도 바쁘고 뭐 육아는 당연히 바쁘고 뭐 유튜브도 찍고 뭐 강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고요. 쉴 시간도 사실 수면 시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소위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헬창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정말 운동을 일 주일에 적어도 6 일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닭가슴살도 많이 먹고 3대 측정도 해서 400 조금 넘게 나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운동 한 번 하면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AI를 잘 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그걸 쓰는 사람의 정신 상태, 건강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 AI를 잘 쓰려면 그 AI를 잘 쓰는 사용자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겠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에이전트를 잘 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2 가지 팁을 한번 나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아직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요즘 포모가 엄청 심하잖아요. 오늘 이거 안 하면 뒤처질까 불안해서 하고, 회사에서도 매일 새로운 소식이 정말 나옵니다. 저희 팀에서도 옆 팀에서 들려오면 그거를 다 읽어보고 다 써봐야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에이전트의 시대는 저는 이제 막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이전트를 한번 써 보는 게 저는 그걸로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하입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